쾅! 귀청을 찢는 충돌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벤치의 앞부분이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배달 오토바이는 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노보다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는 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배달복을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온몸이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 그 눈빛, 그 표정.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배달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 남자는 평범한 배달원을 그렇게 놀란 눈으로 바라본 걸까요? 그리고 왜 우아한 여자는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그 간절함, 그 두려움, 그 떨림까지. 남자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라 불린 여자는 배달원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이 차 한 대 가격이면 원룸 하나는 살 수 있을 텐데요. 배달원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차는 나중에 고치면 돼.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보는 것처럼. 이 빗속의 충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엉켜버린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18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그날 아침으로. 그날 아침 민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민서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동생 민준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23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작은 식탁 위에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김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갈 때 먹으라고 싼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수능 100일입니다. 저녁에 케이크 사올게요. 누나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요. 사랑해요. 민서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사려면 또 아르바이트비를 쓸 게 분명했습니다. 공부에도 모자랄 시간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서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중국집 배달,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치킨집 배달,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야식 배달 대행.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야 겨우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민서를 보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어휴, 오늘 배달 엄청 많아. 준비해. 민서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배달은 더 힘들어지겠지만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팁을 더 주는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배달을 돌았습니다. 젖은 옷은 마를 겨를도 없이 다시 비에 젖었습니다. 손은 시렸고 다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서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밥 먹었어요? 저는 학교 급식 먹었어요. 오늘 모의고사 잘 본 것 같아요. 누나도 조심히 다녀요. 민서는 문자를 보며 또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만 잘 되면 됐습니다. 자신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비도 많이 오는데.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 괜찮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가 월세 내는 날이었고 아직 1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배달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이었으니까요. 민서는 쉴 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가는 주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처음 가보는 동네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민서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치킨 박스를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퉁이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혔습니다. 민서는 그대로 땅에 넘어졌고 치킨 박스는 빗물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그 눈빛을, 그 표정을. 민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산을 쓴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민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차는 나중에 고치면 돼.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라 불린 여자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2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유진은 민서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최소 5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만 원. 그녀가 10달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생활비를 빼면 1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유진을 말렸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비도 오고 다들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서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수리비의 절반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민서의 그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회사 망쳤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리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보세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사고는 서로 조심하지 못한 거니까요. 날씨도 안 좋았고. 그냥 가보세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인데. 유진아, 그만하자. 들어가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갔고 민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젖은 치킨 박스를 주었습니다. 배달은 이미 망쳐버렸습니다. 민서는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치킨값은 민서의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에서 치킨값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준이는 민서의 젖은 옷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젖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민준아, 너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누나, 케이크 사왔어요. 민준이는 작은 딸기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민서는 그 케이크를 보며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아껴서 산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누나, 수능까지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누나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서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누나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본 걸까요? 그리고 왜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큰 빚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민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민서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민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강태양 회장 비서실 김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양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민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양. 이틀 전에 사고를 낸 그 남자였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요? 김 비서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민서 씨께 제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정부 말씀이세요? 네. 급여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주말도 쉬실 수 있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됩니다. 민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0만 원. 지금 세 곳에서 16시간씩 일해서 버는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민서 씨를 보고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실해 보인다고요.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돈이면 민준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김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강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그곳은 민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택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규모였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민서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서는 긴장한 얼굴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민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서를 보자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왔군요. 앉으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민서는 참았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 그리고 간단한 심부름 정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 사람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유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분명 손녀라고 했는데 강 회장에게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비서가 민서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이민서 씨 방입니다.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서가 지금까지 살았던 원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아침 7시에 식사하십니다. 민서는 그날 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갈 수 있대. 너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누나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누나도 몸 조심하고요. 민서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좋은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식 상차림을 차렸습니다. 7시 정각 강 회장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올렸습니다. 강 회장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한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차린 밥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양식 아침을 좋아하시는데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한식이 먹고 싶었어.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민서는 항상 플라스틱 그릇만 썼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도자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오후가 되자 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재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액자에 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왜인지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액자 속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18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민서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많이 닮았군요. 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민서가 되묻자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서 일하세요. 민서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그 사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 특정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머그컵들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머그컵이었습니다. 왜인지 이 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 조각이 스쳤습니다. 파란색 컵, 따뜻한 코코아, 큰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민서야, 코코아 좋아하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은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말했듯이 아마도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저택에 있으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여기 와본 것 같은.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이민서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태어난 곳, 자란 곳, 가족관계 모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나가고 강 회장은 다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는 걸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저택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덮개가 닫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피아노 위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민서는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쳐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띵 마이너스 또르르르 마이너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고 익숙한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가을. 민서는 그 곡의 제목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왜 쳐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피아노 덮개를 닫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때 서재에서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민서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뭘 연주한 거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세요. 예,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민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에 올려졌고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강 회장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마치 쓰러질 것처럼. 유진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곡은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딸에게 매일 쳐주던 곡이었어. 민서는 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쾌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아니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우연일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겠죠.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야.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왜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쉬어도 됩니다. 민서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비서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민서는 18년 전 해맑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나이 5살이었고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전. 네. 정확히 회장님 아들 내외분이 돌아가신 그 해입니다.
김 비서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고아원 원장 박순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민서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님일 가능성이. 그래야만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해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 아가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는 나중에 생각하죠. 일단은 이민서가 정말 내 손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강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강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한편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예요. 할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요? 전화 너머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서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누구지?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서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 손을. 나는 누구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디서 왔고 부모는 누구이며 왜 고아원에 맡겨졌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에 오고 나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아. 누나가 우리 과거를 찾아낼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 안의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 18년 전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피아노 사건 이후로 강 회장의 시선이 더욱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과 유진이 식탁에 앉았고 민서는 조용히 음식을 내왔습니다. 민서 씨, 강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할 이야기가 있을 뿐이야.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민서는 강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서재에는 강 회장과 김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민서 씨, 앉으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결과가 나온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 민서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검사였어요. 민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민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왜 강 회장이 자신에게 DNA 검사를 요구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민서를 유심히 관찰했고 가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유진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민서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음식간이 맞지 않는다.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비서가 강 회장의 서재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9.9% 일치. 네, 회장님. 이민서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강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내가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18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손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김비서, 민서를 불러주세요. 당장. 회장님, 진정하시고. 당장 불러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강 회장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서야. 예. 넌 내 손녀야.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도 함께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넌 살아있었구나. 민서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99.9% 일치. 친손녀 관계 확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평생 궁금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고아원에 있었는지, 그 모든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강 회장은 민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만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는 그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둘은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 회장과 민서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에 대한 진실이. 유진은 서재 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서를 껴안고 있는 강 회장의 모습, 바닥에 떨어진 DNA 검사 결과지, 그리고 둘의 눈물.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들어와서 앉아라. 유진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알아야 해. 민서는 내 진짜 손녀야.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쁜 아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8년 동안 강 회장의 손녀로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내 진짜 손녀는 아니지만 18년을 함께 살았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계속 여기 있어도 돼. 난 너를 내쫓을 생각 없어.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래. 넌 내게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민서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유진이 민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누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누나? 민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민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18년 전 사고, 그리고 강 회장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것까지. 민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 그럼 저는...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준아, 너는 내 동생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가족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누나는 이제 재벌가 손녀잖아요. 저 같은 고아는. 민준아.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야. 할아버지도 너를 받아들이실 거야. 걱정하지 마. 민주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달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가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서야, 앉아라.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 부모님에 대해서.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강민호라고 했어. 우리 회사의 부사장이었지. 강 회장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내 5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이야. 민서는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요? 강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빗길이었어. 차가 미끄러져서 다리 아래로. 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저는요? 너도 차 안에 있었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다만 어디론가 사라졌어. 아마 누군가 너를 구조했을 거야. 민서는 고아원 원장님을 떠올렸습니다. 박순희 원장님은 자신을 누가 데려왔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고아원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비서에게 조사하라고 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 씨는 어떻게 할아버지의 손녀가 된 건가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당시 김비서가 유진이를 데려왔거든.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했어. 사고 현장 근처에서요? 그래. 유진이도 다쳐 있었어. 그래서 난 유진이가 민서라고 믿었지. 민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유진이 있었다는 게 우연일까요? 할아버지, 혹시 유진 씨의 진짜 부모님은 누구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유진이도 기억을 잃었다고 했거든. 너처럼. 민서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김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18년 전 당시 운전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기사? 네. 당시 회장님 아드님의 전속 운전기사였던 이정수라는 사람입니다. 강 회장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 사람. 사고 이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정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 회장과 민서는 동시에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유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이정수의 딸이었다고?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이정수는 회장님 아드님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도 운전을 했고요. 민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유진 씨 아버지가 사고를 낸 건가요? 김 비서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왜?
왜 이정수는 유진이를 내게 맡기고 사라진 거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정수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민서는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유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운전기사의 딸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유진 씨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잠시 후 유진이 서재로 불려왔습니다. 유진은 민서와 강 회장 그리고 김 비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 회장은 사진을 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이 사람이 누구니? 유진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맞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 때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다.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는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민서는 내 동생이 아니야. 너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러니 강 회장님께 잘 보여라. 그분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수가 왜 이런?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쫓겨날까봐. 민서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 그럼 18년 전 사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5살이었으니까요. 김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가? 당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18년 전 기록이 남아있단 말인가? 네. 경찰서 증거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이정수, 뒷좌석에 강민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흔들렸습니다. 이정수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습니다. 이정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지만 늦었습니다. 차는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본 것이었습니다. 유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영상이 더 있습니다. 더? 김 비서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차량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2명의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서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겁에 질려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서 이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심하게 다친 민서를 한쪽에 놓고 유진을 안아들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정수는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민서입니다. 구조대원이 바닥에 누워있는 진짜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요? 이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아이입니다. 아마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의도적으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진짜 민서를 버리고 자신의 딸 유진을 강 회장의 손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수가 내 손녀를 버렸단 말인가?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정수는 자신의 딸을 부유하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서를 죽게 내버려 둔 거군. 민서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서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버지의 죄가 내 잘못은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알고도 숨겼어요. 10살 때 편지를 받고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유진아,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민서 언니의 자리를 빼앗고 10년 넘게 거짓말을 한.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유진은 민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진 씨는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한 선택의 피해자예요. 유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강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다들 힘들었구나.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8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감싸 안는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민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민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진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떠나려고요. 이제 제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민서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께서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할아버지의 동정심이에요.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10년 넘게 진실을 숨긴 유진 씨.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는 10살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가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진은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언니를 알고 있었어요.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서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까지. 이게 대체.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언니를 찾았어요. 해맑음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진짜 민서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보다 보니 미안해졌어요. 민서는 공책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영수증들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학원비 입금 영수증, 책값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이건 제가 익명으로 보낸 거예요. 언니와 민준이 오빠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런 걸? 유진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요. 제가 언니 자리를 빼앗았으니까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게 원래 언니 거였으니까요. 민서는 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서는 공책을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공책을 보며 놀랐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런 일을.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숨긴 게 너무 많아요. 강 회장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맙구나. 민서를 지켜줘서. 할아버지, 유진아, 넌 착한 아이야. 내 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넌 달라. 넌 민서를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돕고 있었잖니.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손녀야. 한 명은 피로 연결됐고 한 명은 마음으로 연결됐지. 둘 다 소중해. 민서와 유진은 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와 유진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민서는 제 친손녀입니다. 18년 전 사고로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유진은 제가 키운 손녀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8년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손녀가 제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서는 민준이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준은 거대한 저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나, 여기가 정말. 응, 이제 우리 집이야. 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민준이구나. 민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이 아니야. 할아버지라고 불러.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강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서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야. 넌 이제 내 손자야.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 민서, 유진, 그리고 민준. 민서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 건배하자. 네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모두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 민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헤매었지만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고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가을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같이 칠까요? 유진 씨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할아버지께 10년 넘게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강 회장은 돌아가신 아들 내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유진이도 지킬 거예요. 두 아이 모두 잘 키울게요. 피아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18년의 이별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비 오는 밤 일어난 사고, 백만장자의 벤츠를 박은 배달소녀, 18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그 끝에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피아노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달빛이 거실을 비췄고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